박지훈 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건축사로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 최유진 씨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현모양처예요. 게다가 딸아이는 학교 성적이 뛰어나서 부모의 자랑거리였죠. 가족의 생활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준 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꽤 쏠쏠하거든요. 지훈 씨는 일에 바빠서 그 건물 관리를 전부 아내에게 맡겼어요. 임대료 수금부터 세입자들의 불만 처리, 새 세입자 모집까지 모든 걸 유진 씨가 알아서 했어요. 지훈 씨는 아내의 능력과 헌신을 완전히 믿었어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지훈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유진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오늘도 바쁘겠네.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유진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최대한 노력할게. 요즘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그들은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세입자 중 한 명이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요즘 공용 공간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서 불안해요. 세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걱정이 됐어요. 건물의 안녕이 가족의 안녕과 직결되니까요. 그는 유진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세입자들 불만이 있대. CCTV를 다시 점검해 봐야겠어.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걱정 마. 지훈 씨는 아내의 대답에 안심했어요. 그녀가 항상 이렇게 믿음직스러웠으니까요. 퇴근 후 지훈 씨는 직접 건물로 가서 CCTV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저장된 영상을 열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원래 3개월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며칠분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지훈 씨는 처음엔 기술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기계가 고장난 모양이네. 그는 중얼거리며 시스템을 재부팅해봤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는 친구인 IT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야, 우리 건물 CCTV 데이터가 이상해. 좀 봐줄 수 있어? 친구가 다음날 건물로 와서 시스템을 꼼꼼히 검사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야. 누가 일부러 데이터를 지운 흔적이 있어. 로그에 기록이 남아있네.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왜 그런 짓을? 세입자 중에 누군가?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지훈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을 거야. 지훈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내가 관리하는 건물인데 누가 그런 권한을 가졌을까? 그는 친구가 가고 난 후 남아있는 최근 영상을 하나씩 재생해 봤어요. 첫 번째 영상은 평범했어요. 세입자들이 출입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장면들. 지훈 씨는 빠르게 넘기며 확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밤늦은 시간, 자정 무렵이었어요. 유진 씨가 자신의 카드키를 문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가벼운 티셔츠와 반바지,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죠. 지훈 씨는 눈을 깜박이며 다시 봤어요. 유진이가 왜 여기서? 그녀는 강민준 씨의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최근에 입주한 젊은 세입자로 IT 회사에서 일하는 싱글 남자였어요. 지훈 씨는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유진 씨가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났어요. 영상을 계속 보니 유진 씨가 들어간 지 거의 3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녀가 나오는 모습에 지훈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한 듯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원래 입었던 옷 위에 커다란 남성용 셔츠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 셔츠는 분명 민준 씨의 것이었어요. 크기와 스타일이 남자 옷이었으니까요. 유진 씨는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어요. 지훈 씨는 화면을 멈추고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왜 유진이가...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같은 장면이 반복될수록 충격이 커졌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건물 사무실에 앉아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진 씨가 문을 열 때의 표정, 약간 긴장된 듯한 미소, 나올 때의 걸음걸이, 서둘러 보이는 발걸음, 셔츠의 주름진 부분, 그리고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모든 게 이상했어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들고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받아? 그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유진 씨가 부엌에서 딸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어제 왜 늦었어? 건물일 때문이야? 그녀가 평소처럼 물었어요. 지훈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CCTV 점검하느라. 별일 없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단순한 오해일까? 지훈 씨는 마음을 다잡고 더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슴속에 균열이 생겼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이후로 지훈 씨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유진 씨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녀가 웃으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물을 때 지훈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해주는 거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영상이 떠올라 손이 떨렸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그 영상 봤지?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는 한숨을 쉬며 조언했어요. 지금 당장 따지지 마. 증거를 더 모아. CCTV 데이터 복구 전문가 알아볼게.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섣불리 나서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 씨는 친구의 소개로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 건물 사무실로 와서 하드디스크를 들고 갔어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어요. 하지만 지워진 데이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전문가가 말했어요. 지훈 씨는
돈을 지불하며 부탁했어요. 부탁해요. 철저히 해주세요. 그 후로 기다림의 나날이 시작됐어요. 출근할 때 유진 씨가 도시락을 챙겨주며 오늘도 화이팅 하고 응원할 때 지훈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 손이 다른 남자를 만졌을 거라 생각하니 역겨움이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설계 도면을 보다가 갑자기 그 영상이 떠올라 펜을 떨어뜨리곤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딸아이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하고 물으면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오늘도 바빴지. 너는? 유진 씨가 옆에서 음식을 더 주며 여보,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 하고 말할 때 지훈 씨는 그녀의 눈을 피했어요. 속으로는 네가 왜 그랬어? 왜?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유진 씨가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등을 만지던 손을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지옥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기다림의 끝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전문가가 USB를 들고 건물로 찾아왔어요. 복구됐어요. 거의 6개월치 데이터예요. 지워진 흔적이 많았지만 대부분 살렸어요.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세입자들이 오가는 모습, 청소부가 바닥을 닦는 장면. 그러다 갑자기 유진 씨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반년 전부터였어요. 민준 씨가 입주한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유진 씨가 민준 씨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는 장면, 그날은 낮이었어요. 지훈 씨가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요. 영상을 더 보니 점점 충격적인 장면들이 쏟아졌어요. 민준 씨가 유진 씨를 안고 복도에서 키스하는 모습. 그들은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지만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포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잡고 속삭이는 장면. 유진 씨가 웃으며 민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그들은 매주 2-3번씩 만났어요. 낮에 지훈 씨가 없을 때, 밤에 그가 늦게 올 때. 한 번은 유진 씨가 케이크를 들고 민준 씨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가 집에 돌아와 오늘 친구 만나고 왔어. 하고 거짓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훈 씨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다 뭐야? 그는 주먹을 쥐고 화면을 노려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 씨는 USB를 챙겨 집으로 향했어요. 딸아이가 학원에 간 저녁 시간이었어요. 유진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저녁 먹을까? 그녀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지훈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아. 할 얘기 있어. 유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지훈 씨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이거 봐. CCTV 데이터 복구한 거야. 그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유진 씨가 민준 씨 방에 들어가는 장면. 유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오해야. 그녀가 소리쳤어요. 지훈 씨는 다음 영상을 틀었어요. 복도에서의 키스 장면. 오해? 이게 오해야? 유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지훈 씨가 계속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지훈 씨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야? 왜 그랬어? 유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반년쯤 됐어. 민준 씨가. 그 사람은 불쌍해. 어머니가 안말기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나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위로? 그게 위로라고? 키스하고 방에 들어가고? 유진 씨는 고개를 들고 지훈 씨를 노려봤어요. 그래, 위로야. 너는 어때? 매일 일만 해. 나한테 진짜 관심 가져본 적 있어? 이 결혼 생활에서 나 너무 외로웠어. 민준 씨는 적어도 나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훈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탓이라고? 네가 바람 피운 게 내 탓이야? 유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그래, 내 탓도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혼하자. 바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유진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민준 씨를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지훈 씨를 탓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어요. 지훈 씨는 딸아 이 방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어요. 유진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나 민준 씨한테 갈게. 지훈 씨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이 계속됐어요. 그 비참한 고백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지훈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유진 씨가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트렁크를 끌며 복도를 지나갈 때 지훈 씨는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어요. 유진아, 잠깐만. 우리 딸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 씨는 짐을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뭐? 이제 와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훈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민준 씨랑 끝내. 그리고 딸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려. 그때 이혼하자. 아이한테 충격 주지 말자. 그는 애원하듯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 씨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싫어. 나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민준 씨랑 살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지훈 씨는 현관에서 그녀의 등을 보며 무너졌어요. 제발, 가지마. 하지만 그녀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깨어나 유진 씨를 찾았어요.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지훈 씨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출장 갔어. 곧 올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하고 물으면 지훈 씨는 웃으며 넘겼어요. 집안일 때문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유진 씨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녀가 민준 씨 집으로 갔다는 걸 알았어요. 건물관리 앱으로 확인하니 그녀의 카드키가 그 아파트에서 사용됐어요. 지훈 씨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몇 주가 흘렀어요. 지훈 씨는 딸아이와 둘이서 생활했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딸이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하고 울 때 지훈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곧 올 거야. 아빠가 있잖아. 그는 유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이 기다려.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모님이었어요. 지훈아. 유진이가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요? 장모님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민준 씨 집 발코니에서 떨어졌대. 골반이 부러졌고 다리가 마비될지도 몰라. 너랑 전화로 싸우고 나서 너무 슬퍼서 그런 거래. 지훈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떨어졌다고? 왜? 그는 장모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유진 씨와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대화는 그녀가 짐을 싸고 나갈 때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여기야. 장모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훈 씨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유진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진아. 지훈 씨가 다가가자 그녀는 눈을 뜨고 약하게 웃었어요. 왔어? 미안. 내가. 장모님은 옆에서 울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유진이가 이렇게 됐어. 전화로 싸우고 나서 슬퍼서 발코니에 나갔다가 미끄러졌대. 네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어요. 발코니에서 떨어졌다니 2층인데 왜 그렇게 다쳤을까? 그는 유진 씨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미끄러진 거야? 유진 씨는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어요. 응. 네가 이혼 서류 보낸다고 해서 너무 슬퍼서. 하지만 지훈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장모님의 과장된 울음소리, 유진 씨의 연기 같은 표정. 이게 압박하려는 거 아냐?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어요. 골반 골절이에요. 수술해야 하고 다리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됐어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임신은? 어때요? 유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떻게 알았어?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환자분이 임신 3개월이에요. 태아는 무사해요.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민준 씨애야? 유진 씨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응. 미안해. 장모님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벽을 쾅 치며 울었어요. 이런 게 같은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사랑, 미움 다 없어졌어요. 그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 그리고 민준 씨도 고소할 거야. 간통죄로.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훈 씨는 CCTV 영상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모았어요. 유진 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민준 씨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훈 씨는 딸아이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빠, 엄마 안 와?
딸이 물을 때마다 지훈 씨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유진 씨는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 씨는 옆에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 최유진 씨와 강민준 씨의 불륜 증거입니다. CCTV 영상 보시죠. 법정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키스 장면, 방출육 장면.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유진 씨가 먼저 유혹했어요. 민준 씨가 증언대에 서서 말했어요. 네, 저는 그냥 세입자였어요. 유진 씨가 외로워서 찾아왔고 저는 어머니 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녀가 위로해줬어요. 지훈 씨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안말기라고요? 증거 있나요? 민준 씨는 당황했어요. 그게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민준 씨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요. 그리고 민준 씨는 실업자예요. 유진 씨가 돈을 주고 살았죠. 임대료도 몇 달 밀렸어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민준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그건 유진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외로운 여자가 유혹한 거지. 유진 씨는 울며 말했어요. 민준아, 왜 그래? 지훈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어요. 판사가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원고 박지훈 씨에게. 강민준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하세요. 지훈 씨는 법정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따라 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우리 둘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 하지만 판결 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민준 씨가 돈을 안 줬어요. 집행관이 찾아갔지만 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무일푼이에요. 유진 씨 돈으로 살았어요. 집행관이 말했어요. 지훈 씨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하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제 집행이 어렵겠어요. 민준 씨가 도망칠 수도 있어요. 지훈 씨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끝났어. 그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민준 씨와 함께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금이가 있었어요. 지훈 씨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앞으로야. 이혼 판결이 난 후 지훈 씨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며 딸아이를 깨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딸이 투덜거리면 지훈 씨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왜?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잖아. 아빠가 도시락 싸줄게. 그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밥을 담았어요. 유진 씨가 떠난 집은 처음엔 텅 비어 느껴졌지만 이제는 둘이서 채워가는 공간이 됐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는 언제 와? 딸이 가끔 물으면 지훈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바빠.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상처를 숨기며 강해지려 애썼어요. 반면 유진 씨는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보석들을 모두 팔았어요.
결혼 반지부터 목걸이, 귀걸이까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평안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강남 변두리에 위치한 그 카페는 아담했어요. 유진 씨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벽에 꽃무늬 벽지를 붙이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민준 씨는 커피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도왔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해보자. 행복할 거야.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개업 첫날,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어요. 민준 씨와 함께 웃는 셀카, 카페 간판 사진. 진정한 사랑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해요. 평안으로 돌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친구들은 축하 이모지를 달았지만 지훈 씨 쪽 지인들은 조용히 지나쳤어요. 유진 씨는 매일 그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아침에 민준 씨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 저녁에 둘이서 케이크를 먹는 사진. 외로웠던 날들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에요. 그녀의 피드는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카페 손님이 적어서 매일 적자를 봤어요. 유진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어요. 다리의 디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오면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민준아, 오늘도 손님이 적네. 그녀가 한숨 쉬며 말하면 민준 씨는 어깨를 주물러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민준 씨는 카페 일보다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는 몰래 앱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짰어요. 유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열심히 하네. 우리 미래를 위해 하고 응원했어요. 지훈 씨는 그런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친구가 유진 씨 카페 열었대. 소셜에 사진 엄청 올리네. 하고 말하면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래? 잘 되면 좋지. 그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유진 씨 소식을 들었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훈아, 유진이가 아기를 잃었대. 그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안 됐네요.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그 아이가 민준 씨의 것이었지만 잃은 건 유진 씨의 고통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그는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됐어요. 지훈 씨는 신문을 펼치며 아침을 먹었어요. 헤드라인에 혁신앱 개발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기사가 떴어요. 내용을 읽다 보니 눈이 커졌어요. 강민준 씨가 공동 창업자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민준 씨? 그는 기사를 자세히 봤어요. 민준 씨가 개발한 앱은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앱이었어요. 투자 금액이 수억 원대였어요. 사진 속 민준 씨는 정장 차림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실업자였던 놈이. 어떻게? 지훈 씨는 놀라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민준 씨가 카페일 틈틈이 앱을 만들었고 최근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대요. 지훈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드디어 왔네. 기다린 순간이야.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회사에 돈 들어온대요. 집행 준비해요.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어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준 씨의 회사 계좌를 확인했어요.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풍토 명령이 떨어졌어요. 3천만 원 위자료에 지연 이자가 붙어 거의 4천만 원이 됐어요. 그 돈이 회사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갔어요. 민준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계좌가 동결됐다고? 그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어요. 투자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과거 소송 때문에 회사 돈이 빠져? 한 투자자가 물었어요. 민준 씨는 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전 아내가. 하지만 투자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개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주다니. 신뢰가 안 가네. 민준 씨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진 씨는 카페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 씨가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지훈 씨가 돈을 빼갔어. 회사 망할 판이야. 유진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어떻게? 우리 돈인데? 그녀는 눈물이 고였어요. 카페는 이미 손님이 적어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둘이서 카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해? 투자자들이 화났대. 유진 씨가 울며 물었어요. 민준 씨는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너 탓이야. 내 과거 때문에. 왜 그때 제대로 안 끝냈어? 유진 씨는 충격받았어요. 내 탓? 너도 같이 한 일인데.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민준 씨는 짐을 챙겨 나갔어요. 끝이야. 나 혼자 살게. 유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카페는 다음 주에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남은 물건을 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진 씨는 결국 친정으로 갔어요. 장모님 집 현관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장모님은 문을 열고 딸을 안았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됐어? 유진 씨는 소파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준 씨랑 헤어졌어. 돈도 없고 다리도 아직 아파. 그녀는 다리를 문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모님은 한숨 쉬며 차를 타주었어요.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 유진 씨는 창밖을 보며 후회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행복한 사진들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혼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다리의 통증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했어요. 지훈 씨는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은행 통장에 4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는 그 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공평해졌네. 그는 딸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바닷가에서 딸과 모래성을 쌓았어요. 아빠, 이거 봐. 커다란 성.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 씨는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집처럼 튼튼하게 만들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지훈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지훈 씨는 잔을 들며 웃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새 출발이야. 집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지훈 씨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서서히 잊혀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며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강해 보였어요. 이게 자유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유진 씨 소식을 가끔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새로운 만남도 생겼어요. 회사 후배가 커피를 사주며 다가왔어요. 선배, 주말에 영화 볼래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그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